매일 우리 집 택배를 대신 받아가는 여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미스터리 공포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삽니다. 주방 딸린 거실과 방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지만 저한테는 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회사까지 걸어서 15분. 야근이 많은 제 생활에는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했습니다. 마감이 몰리면 밤 10시, 11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장을 보러 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물건들은 대부분 택배로 시켰습니다. 퇴근이 늦다 보니 대부분 문 앞 배송을 받았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저는 집에 돌아와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들고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층은 조용했고 복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누군가 매번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배송 완료. 주문한 건 샴푸와 바디워시였습니다. 알림에는 문 앞 배송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제 집 현관문 앞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택배 기사님이 다른 집 앞에 놓고 간 줄 알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둘러봤습니다. 옆집 문 앞도 봤습니다. 계단 쪽도 봤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없었습니다. 배송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제 집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현관문, 제 도어락, 문 옆에 난 작은 흠집까지 틀림없이 우리 집 앞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비실에 연락했습니다. 택배가 배송 완료로 떴는데 문 앞에 없다고요. 경비실 직원은 누가 잘못 가져갔을 수도 있으니 하루만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층 사람이 착각했을 수도 있고 잠깐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제 집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사라졌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테이프도 멀쩡했고 송장도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상자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누가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은 건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샴푸와 바디워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뜯긴 흔적도 없었습니다. 찝찝했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누가 잘못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 편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세탁세제를 주문했습니다. 집에 세제가 거의 떨어졌는데 마트에 들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퇴근길에 배송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문 앞 배송 완료.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도 택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비실에 말할까 했지만 그날은 정말 피곤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었는데 택배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사라졌던 그 세제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자 위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향이 너무 강해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향이 너무 강해요. 그 말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자를 자세히 보니 테이프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붙어 있던 테이프 위에 다시 한번 덧붙인 것처럼 가장자리가 조금 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상자를 뜯어보고 다시 포장한 것처럼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아주 살짝 풀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열어서 냄새를 맡아본 것처럼요.
그때 처음으로 이건 단순한 택배 분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CCTV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비실 직원은 처음엔 난감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스트잇 사진과 뜯겼다 붙은 택배 상자를 보여주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전날 저녁 시간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밤 8시 18분 택배 기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제 집 문 앞에 상자를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복도 끝 비상계단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긴 머리, 회색 후드 집업, 검은색 마스크.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던 사람처럼 곧장 제 집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택배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택배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33분 다시 비상계단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그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제 집 문 앞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제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살짝 숙여 현관문 아래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문틈을 보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여자는 다시 비상계단 안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더 무서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것도 아니고 복도에 오래 머문 것도 아니고 마치 카메라에 덜 찍히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당장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피에 물품이 없고 여자의 얼굴도 마스크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같은 일이 또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문 앞 배송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집 주소로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꼭 택배를 받아야 할 물건은 전부 회사로 받았습니다. 생수나 세제처럼 무거운 물건도 더 이상 집으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직접 마트에 가서 사왔습니다. 그래도 그게 나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뭘 샀는지, 내 집 문 앞에 무엇이 놓였는지 누군가 확인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택배만 끊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배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손잡이에 작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컵라면 2개와 작은 두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 밥 잘 안 먹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한동안 그 봉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택배를 끊었는데도 그 여자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만지지 않고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이런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회사 사람, 이웃, 저는 처음엔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를 때 몸으로 가렸습니다. 창문 잠금 장치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 체인도 걸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택배를 본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현관문 앞에 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느라 한참 서 계시던데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새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젯밤 도어락 앞에서 한참 서 있었던 것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불안해하는 순간까지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우리 층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회색 후드 집업을 입은 그 여자는 제 택배를 가져간 날 이후로도 여러 번 우리 층에 왔습니다. 하지만 늘 제 집 앞에 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계단 쪽 비상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복도 끝 창문 근처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입주민인 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을 맞춰보니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난 건 늘 제가 집에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제가 출근한 뒤, 제가 퇴근하기 전, 제가 편의점에 내려간 10분 사이, 제가 분리수거하러 간 짧은 시간, 그 틈마다 그 여자는 우리 층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택배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생활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제가 집에 없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에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와 함께 제 집에 가서 집 안을 확인했습니다. 벽시계, 공유기, 멀티탭, 화재 감지기, 콘센트 주변까지 전부 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침대 옆 협탁 뒤쪽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야, 이거 뭐야? 협탁 뒷판 안쪽 잘 보이지 않는 틈에 작은 검은색 기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니 그건 위치 추적기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나 움직임이 생기면 알림을 보내는 작은 감지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관 쪽을 확인하다가 신발장 아래에서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발장 하단 안쪽 바닥과 맞닿은 틈새에 같은 모양의 작은 기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현관 쪽 움직임을 보려고 하나 더 둔 것 같네요. 문이 열리고 닫힐 때의 진동이나 현관 앞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협탁 뒤쪽의 장치는 제가 방 안에 있는지 언제 조용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신발장 밑에 장치는 제가 언제 집을 나가고 언제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왜 내 집 안에 붙어 있지? 언제부터? 누가?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중고거래로 산 작은 협탁, 침대 옆에 두려고 집 근처에서 직거래한 물건이었습니다. 판매자는 여자였습니다. 회색 후드 집업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저는 빨리 거래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협탁이 묵직해서 제가 망설이고 있자 그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옮겨드릴까요? 혼자 들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협탁을 들고 제 집까지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협탁을 내려놓고 위치를 조금 맞춰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 현관 쪽에서 잠깐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협탁 안쪽과 신발장 밑에 작은 장치가 붙어 있었을 줄은요. 그 여자가 협탁을 옮겨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 말까지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경찰은 중고거래 앱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계정은 이미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였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집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도저히 그 집에서 더 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며 낮에만 집에 가서 짐을 쌌습니다. 이삿날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협탁은 버렸고 택배 상자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 집에 남기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관리비 정산을 하러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관리실 직원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방금 어떤 여자분이 짐 하나 맡기고 가셨는데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요? 네. 본인 물건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직원은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버렸던 그 작은 감지 장치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포스트잇 뒷면에도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뒤집어 보자. 이번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새 집 주소였습니다. 아직 이사도 끝나지 않은 친구와 저만 알고 있던 새 집 주소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장치로 새 주소를 알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삿날 건물 밖 어딘가에서 저와 이삿짐 차량을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택배를 집으로 받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직접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중고 거래는 하지 않고 새 가구를 사면 바닥부터 안쪽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누가 보기엔 제가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여자는 제 물건을 훔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먹는지, 무슨 향을 쓰는지, 언제 집을 비우는지, 언제 혼자인지,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는지까지요. 지금도 가끔 택배 알림음이 울리면 손이 먼저 굳습니다. 배송 완료. 그 네 글자를 보면 저는 아직도 현관문 앞을 바로 열어보지 못합니다. 혹시 문 앞에 상자가 아니라 노란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을까 봐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까 봐요. 오늘은 집에 있네요. 당신이라면 누군가 당신의 택배를 훔치지 않고 열어보기만 한다면 그걸 단순한 장난으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